첫 번째 가볼까요? 처벌 원치 않는다. 자, 전 매니저의 그 횡령 혐의로 목소리도 나오지 않는다. 뭐 이러면서 큰 충격을 받았음을 전했던 가수 성시경 씨. 자, 사건이 종결됐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아니 왜? 네, 가수 성시경 씨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주고 고발당한 전 매니저가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 불송치 처분을 받으면서 사건이 종결이 됐습니다. 성시경 씨와 10년 넘게 함께 일하며 공연, 행사, 방송, 광고 출연, 실무를 거의 모두 담당했던 전 매니저. 성시경 씨의 콘서트 VIP 티켓을 빼돌려서 부인 통장으로 수익을 챙기는 등 금전적인 피해를 끼친 걸로 알려졌는데요.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피해자인 성시경 씨 측과 연락을 했는데 피해자 측에서 전 매니저에 대한 처벌을 불원해서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는 걸 원치 않았다며 고발인인 제3자가 관련 내용을 정확히 모르다 보니까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기가 어려웠다.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 성시경 씨 측은 애초에 고소를 하지 않았었군요. 아니, 그런데 왜요? 자, 이게 고소는 피해자고요. 제3자가 하는 경우를 고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영등포 경찰서에 신원이 알 수 없는 자가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매니저하고 성시경 씨하고 오랫동안 친분 관계가 있었고 원만하게 해결을 또 해야 된다는 측면도 있었고요. 또 피해자들한테 보상하는 부분은 그 당사자분들이 원하는 방식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고발 조치에 따라서 그대로 하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피해자들의 사과, 보상 이게 잘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알바 말고 며느리 물음표. 자,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의문의 전화. 이윽고 나는 황당한 문자 내용, 제보 사진과 목소리 함께 만나보시죠. 누구세요? 아, 알바 지옥에서 이력서 보고 연락드려요. 아, 저 알바 구했습니다. 라고 정리하려고 하는데 사실 저는 법무사인데요. 일본 나가시죠? 아, 우리 아들 좀 일본인이랑 결혼시킬까 해서요. 나이는 33세, 연봉은 1억 이상, 키 172에 얼굴은 잘생긴 편. 어때요, 아가씨? 한번 콜? 갑작스런 며느리 스카우트 안에 띵 한 일본인 제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가게 이름 알려줄 수 있냐 했는데 저 본부사라고 하니까 제가 음식점에만 넣어봤지 그런데 넣은 기억이 없어서 아 뭐지 했는데 갑자기 자기 34세 아들이 있다 그러니까 친구한테 한국에서는 아빠가 며느리를 찾냐 물어봤는데 아니 그 사람이 이상한 거다. 공직 이력서를 다 뒤져가면서 일본인한테 연락을 했나 싶어서 약간 어이가 없었죠. 자, 영남 지역에서 1년 6개월 체류 중인 이 일본인 여성. 한국말 너무 잘하시는데요. 아니, 일본인 며느리를 알바 지옥에서 찾는다니 무슨 상황이죠? 네, 참 뭐 별일 다 있습니다. 이 제보자는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 유학생이고요. 한 2달 전에 일을 구하려고 아르바이트 구인 앱에 자신의 이력서를 전체 공개로 등록을 해놨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길래 받았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헛기침만 하다 끊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보자가 누구시냐 이렇게 이제 문자를 보냈더니 상대방은 아르바이트 구인 앱에서 이력서를 보고 연락을 드렸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가게 사장인 것 같아서 이 제보자가 남성에게 저 이미 일을 구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남성 본인을 포털 사이트에 이름을 치면 나오는 법무사라고 소개한 뒤에 갑자기 일본에 대해 상담하고 싶은 게 있다라면서 연락을 좀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통역 같은 일을 좀 시키려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 남성 본인 아들을 일본 여자와 결혼시키고 싶다면서 채용이 아닌 혼담을 나누던 겁니다. 이 남성이 밝힌 남성의 아들은 현재 그 부산 지역에서 통신회사 간부로 연봉은 한 1억 원 이상이고 키는 172에 잘생긴 편이라고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아, 교수님 연봉 1억에 키 172에 잘생겼다 그러면 어머 정말요 할 줄 알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 이런 식으로 며느리를 구하시는 분이 있다니 너무 놀라운데요. 이 제보자께서는 아마 이렇게 아르바이트 앱에다가 전체 이력서를 공개적으로 올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알았다. 그 경각심을 좀 주고자 제보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사람 심지어 만나서 상담하면 돈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거절을 했고요. 이 앱에도 남성을 신고한 상태라고 합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예, 정말 죄송합니다. 예, 바로 그제 전해드렸던 예비 쌍둥이 아빠의 생명을 앗아간 만취 운전자 사건.
기억하시죠? 이 관련해서 정말로 제가 좀 사과를 드릴 일이 있어서 준비했습니다. 일단 장면 만나보시죠. 볼라드가 있었어도 그걸 밀고 갔을 인간인 건 같은데 이 인간의 음주 상태가 정말 심각했어요. 이 정도면 시쳇말로 그냥 술독에 있다가 나온 거잖아요. 보통 음주운전자들이 기억이 안 납니다. 거의 열의 9은 변명인데요. 0.22이면 기억 안 나는 게 맞습니다. 이건 정말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자, 이 인간 첫 공판이 있었습니다. 참 뭐라고 말을 못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방송이 끝나고 말이죠. 저희 JTBC 민원실로 여러 차례 항의 전화가 왔다고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앞서 보신 제 이 표현이 많이 불편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누가? 바로 그 음주운전으로 한 가정을 박살낸 음주사고 가해자의 가족이 말이죠. 자, 일단 그 음주사고 기억 못 하실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내용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짧게 다시 소개를 해드리면요. 지난 10월 경기도 양주시에서 벌어진 음주운전 사망사고였습니다. 인도를 걷던 30대 남성을 50대 남성이 탄 차량이 들이받은 사고였는데요. 가해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222%, 면허 취소 수치의 2배가 넘는 만취 상태였고요. 피해를 당한 30대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이송이 되던 중에 결국 사망했습니다. 현재 피해 남성의 아내가 뱃속에 쌍둥이를 품고 있어서 그 충격이 더 컸는데요. 이 소식을 전해드리고 바로 다음 날 저희 JTBC 민원실로 가해 운전자의 가족으로부터 좀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방송에서 앵커가 가해자를 이인간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너무 공격적이라면서 문제를 제기하셨고요. 또한 남성이 볼라드로 막아놨어도 뚫고 갔을 거다. 가명을 노리고 한 말들이 괘씸하다. 이런 발언들이 가해자에 대한 혐오를 유발한다라고 항의를 해왔습니다. 가해자가 재판에서 무표정으로 죄송하다는 말만 했다. 이렇게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던 점에 대해서도 그럼 죄송하다는 말밖에 뭐 더 할 말이 있겠냐 하면서 실제로는 거의 아프간에서 끌려온 사람처럼 굉장히 불쌍해 보였다. 우리도 힘들다. 이렇게 호소하셨습니다. 예, 아직 뱃속에 있는 쌍둥이, 이 강희, 다니의 아빠, 이 이종희님, 아내분은 저희와 인터뷰에서 꿈속에 나오는 남편 모습을 보는 게 고통스러워서 여보 이제 내 꿈에 안 나와도 돼. 나 너무 힘들어. 이렇게 혼잣말을 하셨더라죠. 제가 뭐 그날 방송에서 유족에게 너무 감정이입을 했던 나머지 가해자 가족들께서 느끼시는 그 상실감, 아픔 미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만큼이나 우리도 힘들다. 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사과를 드린 것만큼 민원실에는 그만 좀 전화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도 고통을 좀 호소하고 계시더라고요. 박 변호사님, 네. 다 제 부덕에 소친 것 같습니다. 네, 진행자가 사과했으니까 용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이어가죠. 자, 여행 경비의 기준입니다.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50대 여성입니다. 얼마 전 40년 지기 친구들과 처음으로 2박 3일 일본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여행 전부터 감기 몸살을 앓느라 여행 내내 제 컨디션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첫날 일정을 소화한 뒤 둘째 날은 호텔에서 하루 종일 혼자 쉬었죠. 그런데 일본에서 돌아와 집에 가는 길에 정말 황당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은아, 지금 카톡으로 여행 때 쓴 돈 경비 다 계산해서 보냈어. 입금 좀 해줘. 알았어? 근데 왜 나만 더 많이 내냐? 아까 지훈이가 네가 평소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신다고 생수값은 따로 계산하자고 그러더라고. 야, 진짜 쪼잔하다 쪼잔해. 야, 그럼 똑같이 해야지. 너네끼리 편의점에서 간식 사 먹은 건 왜 빼? 야, 다 같이 먹은 건 공동 경비. 너 혼자 먹은 생수는 개인 경비. 우리 다 같이 의논한 거니까 네가 좀 의논해줘. 이해해줘. 아니 뭐 제가 물을 많이 마시는 편이긴 해요. 1시간에 한 번씩 생수를 사 마시긴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도 저 없이 편의점에서 탄산수며 과자며 잔뜩 사서 먹었거든요. 아니 그래놓고 제가 혼자 쉴 때 친구들끼리 이런 얘기를 끝마쳤다니까 정말 황당합니다. 40년 지기 우정인데 이런 서운함을 느끼는 제가 이상한 건가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천 핸즈업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친구입니다. 어머머머머 이 집에 우리 왕따쟁이로 만드네. 야, 너 밥 대신 생수 먹어? 아주 그냥 생수 킬러야. 그리고 컨디션 조절 못해서 단체 여행에서 빠졌으면 일정 부분 불이익도 감수해야 하는 거 아니야, 동그라미? 자, 다음 사연자입니다. 야, 내가 빠지고 싶어서 빠졌어? 친구 아픔 걱정은 못할 망정 나만 따돌리고 물값을 따로 내라고? 상이 너 이놈의 기집애 사람도 아니야, X. 교수님 죄송합니다. 자, 최영진 평론가님. 일단은 말이 안 됩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는지 일단은 궁금하고 그러니까 내가 하마가 아닌 이상 이렇게까지 물값을 따로 계산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다만 정말 죄송합니다. 이 사연자분께 저는 귀책 사유가 100%라고 봅니다. 진짜요? 40년 지기잖아요. 친구가 이런 거를 지금까지 몰랐다면 이 사연자분도 저는 귀책 사유가 있다고 봅니다. 교수님. 네, 아니 일본에서 물을 아무리 많이 마셔도 2박 3일이었는데 도대체 얼마나 많이 마셨다고 따로 돈을 내라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다가 오늘 사연자께서는 그 2박 3일 중에 하루는 아파서 호텔에서 있었다는 거잖아요. 정말 최평라님 말씀대로 이 친구들하고는 절연해야 될 것 같아요. 박 변호사님. 이게 절연 이제 나왔습니다, 절연. 이게 우리가 물 정도는 공동 구매 그 물품에 들어간다고 보는 거죠. 편의점에서 구매하는 거. 예를 들어서 나 집에서 가질 선물 같은 거 사는데 공동 구매에 포함시킨다. 이거는 안 되겠죠. 그건 안 되지. 근데 우리가 묵시적으로 알고 있어요. 물이라든지 뭐 식사 정도는 공동 어떤 물품이나 그 돈에 쓸 건데 이거 생수는 사실 비싸지 않거든요. 저걸 따로 청구한다는 거는 또 그 프랑스 생수는 좀 비싸죠. 프랑스 생수 뭐 100병 먹어도 그 비싸지 않습니다. 안 비쌉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엄청 비싼 와인이라든지 이런 걸 막 사서 먹었다. 이러면 조금 달리 볼 여지도 있는데 자기들끼리 결정해서 한다. 너무 야박합니다. 그렇군요, 김하은 아나운서. 저희 가족 여러분들 중에 일단 1시간에 한 병씩 물을 마신다는 소리를 듣고 놀라신 분이 계세요. 니나노지롱님께서 물 먹는 하마요? 라고 말씀 주셨고요. 거의 대부분의 가족분들이 그냥 손절해라, 절연하고 다음부터는 다시 여행 같이 가지 마라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예, 좋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건 반장에 제보해 주십시오.